안녕하세요. 이토마토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이제 9월 달도 어느덧 말일을 향해서 가고 있죠. 이제 이번 주 마무리됐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곧 4분기를 맞이를 합니다. 참 변화무쌍한 흐름들이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 다음에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제 12월. 그죠? 요게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돼요. 코스피 기업들의 이제 순자산. 이게 이제 1782조 정도 됩니다. 근데 코스피 기업들의 순자산이 이제 1782조가 되는데요. 중간중간에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캐파 투자, 얼마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설 투자와 관련된 부분도 좀 일부 집행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배터리 LG 화학이나 삼성 SDI, 에코프로 BM 이런 업체들이 또 시설 투자, 캐파 투자, 그죠? 이런 것도 좀 발표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발표한 금액의 이제 일부분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BPS, 그죠? 요걸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가들, 이제 여의도에 있는 이제 선수들, 그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기업들 쫓아다니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좀 추정치를 재산정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성과가 있는 펀드 매니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스카우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동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4분기입니다. 이제 넘어가는 거죠. 한 해 얼마 정도 수익이 났고, 내가 이제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더 높은 연봉을 협상을 하기 위해서 잘 나고 있는 수익, 잘 진행되고 있는 펀드인데도 그냥 이익 시연을 해요. 예, 그 결과치를 가지고 다른 데 옮길 때 유리하게 조건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나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그다음에 이제 애플 이런 업체들하고 이제 또 다시 가격이나 이제 물량 주문에 대한 조건들을 협의를 좀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수정치 컨센이 막 왔다 갔다 하죠. 최근 들어서 기업들 컨센이 많이 자주 바뀌는 거를 확인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알 수 없는 요인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이. 이런 구간에서는 절대로 세게 쏘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이 업종에 대해서 자신 있게 쏘려면 예측하기가 쉬워야 되거든. 3개월 뒤의 흐름, 6개월 뒤의 흐름, 1년 뒤의 흐름, 이게 자신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수익률에 대한 이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는 구간에서 이런 일들이 나온다?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은 쉽게 급증하는 흐름들이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이 이야기를 저는 한 달 전에도 했고요. 지난주에도 했고, 그 다음에 한 달 전에도 했고, 2달 전에도 했고, 3달 전에도 했고, 그죠? 4개월 전에도 했고, 5개월 전에도 했고, 그래서 계속 거래량과 거래대금 유동성 축소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3,300대에서 언제든지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격을 되게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82조 요 금액이 이제 조만간 바뀔 겁니다. 요 금액이 조만간 바뀌어서 한 60조에서 한 65조 정도 늘어난 상태에서 이제 9월 말에서 이제 10월 달부터 요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바뀌겠어요? 코스피 지수의 중심 라인이 바뀌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3,150이 기준이 될 거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3,150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중심이 될 거다. 그때가 8월 말 9월 달 이때였어요. 3,200 막 반등 났던 구간에 정확하게 딱 절반이 3,150이었죠. 왜냐하면 저점이 3,100대였으니까. 그죠? 이제 요게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순자산이 이제 바뀌는 구간을 넘어가거든.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 기업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이 기업들 있잖아요. 내가 뭐 반도체를 투자하고 있다, 배터리를 투자하고 있다, 뭐 게임주를 투자하고 있다, 화학주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죠? 바이오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한 목표치의 목표치. 그 다음에 이거 변동, 그죠? 이제 매수가의 변동치. 내가 진입하려고 했던 이 가격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좀 봅니다. 9월 말에서 10월 달 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요게 좀 주식 어느 정도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제 말씀을 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보면서 무릎을 딱 치면서, 아,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던 거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당장 뭘 해야 될지가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 경험이 좀 적거나,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한 좀 밸류 산정을 안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작년도 얼마로 끝났냐면 2,820으로 끝났어요. 12월 29일 2,820으로 끝났죠. 그죠? 2,820. 작년도에 끝나는 숫자가 이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고, 이제 9월 말부터 이제 4분기를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진입 가격, 추가 매수해야 되는 가격, 목표치가 약간씩 많이 달라지는 주식들이 제법 나올 거다 이거예요. 왜? 바뀌는 구간이기, 이 컨센이 집중적으로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작년도에 코스피 지수가 2,820이에요. 2020년도입니다. 응? 그러면 2021년도 올해 코스피 지수 2,820하고 같은 걸까요, 여러분? 작년도 2,820하고 올해 2,820하고 같냐고요? 지수는 똑같죠. 이 겉모습은. 근데 밸류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밸류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방탄소년단의 2015년도의 방탄소년단과 지금의 방탄소년단의 값어치가 똑같습니까? 틀리죠. 틀리죠. 손님 하나도 없었던 이 테이블과 손님도 하나도 없던 이 치킨집과 손님이 막 들어오는 이 치킨집하고 장사 잘 되는 데하고 이 브랜드 가격이 똑같냐고. 내가 똑같은 편의점인데 홍대에 있는 CU 편의점의 권리금과, 그죠? 아니면 이제 구석에 있는 CU 편의점하고 권리금이 똑같냐고. 다르잖아요. 프리미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값어치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죠. 작년도하고 올해 기업들이 돈을 벌었잖아요. 쌓였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작년도 2,820이 지금은 2,820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겉모습은 틀리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익이 쌓였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작년도 2,820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가 되냐면 코스피 지수가 2,940에서 2,960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올해 코스피 지수가 2,940에서 2,960은 작년도 2,820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 그리고 요거를 순자산이 60조 정도, 50조에서 60조 정도를 증가한 걸 감안을 하면 코스피 지수가 3,050 정도 되잖아요. 이게 3,049, 3,060선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게 요 자리잖아요. 3,050선 요 정도 됐잖아요. 그죠? 이제 요거는 뭘로 바뀌냐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코스피 지수는 뭘로 바뀌냐면 3,100, 한 70선에서 한 80선 정도로 바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작년도 코스피 지수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그죠? 밸류를 계산을 해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코스피 역대 최고 밸류 찍고 그 다음에 직전 저점 우리나라가 2010년도 이후 오랜 기간 박스권을 보였다가 2017년도 랠리가 나왔었는데 거기서 가장 높았던 이 밸류를 저점으로 봐도 될까? 그걸 테스트 받는 자리가 진행되다가 이제 이 BPS가 이제 바뀌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종목들에 대한 기준가들이 약간씩 차이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응? 자, 보세요. 자, 코스피 지수 이렇게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올 초 60조 자금이 붙었던 시장이에요. 올 초에. 애플카 이슈부터 시작해서 뭐 반도체 랠리도 있었고 바이오, 언택 다 랠리가 있었어요. 자, 이 60조가 지금 어떤 시장을 바뀌었냐면은 25조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그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뭐가 사라졌냐면 35조의 시장이 딴 데로 가 있습니다. 은행으로 가 있든지 아니면 부동산으로 가 있든지.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60조에서 거래했던 이 우리 올 초의 상황과 지금은 25조로 쪼그라든 시장에서 똑같은 기업, A라는 기업하고 A라는 기업은 똑같지만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상황과 유동성 축소 구간, 즉 이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요게 채워지지 않는 한 뭐예요? 최대한 시장에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돌아올 때까지, 요 자금이 돌아올 때까지.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어떻게 해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냐?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는 뭐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반대 매매를 노려라 이거예요. 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자리. 그러니까 절대로 따라가거나 이럴 생각하지 말고 항복하는 자리들 있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신용으로 갖다 쓴 사람. 남의 돈을 빌려서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해야 돼요? 이자를 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유동성이 늘어나는 구간도 아니고 조만간. 그죠? 순자산 가치도 이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선수들, 기관 투자가들이 열심히 돈을 싸줘야 되는데 얘들 지금 이익실 하면서 물량 조절을 해요.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이렇게 하는 구간이니까 괜히 거기에 내가 뛰어들어서 뭔가 이렇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자리에 들어갔다가 그냥 판 깔아놓고 기다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반대 매매 당하는 주식들이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자금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주식 투자를 했다가 진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 사람들이 이제 쫙 빠지고 주식 시장에 새롭게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을 거라고. 그때 계좌가 쫙 점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요 이야기는 제가 올해 한 3월 달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버티는 사람이 유리한 게 아니고요. 이 틀을 딱 잡아야 돼요. 버티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내가 이 주식 끝까지 들고 있을 거야. 절대 안 팔아. 그죠? 그리고 이 주식 무조건 이 목표치까지 갈 거야. 이 주식 무조건 하락할 거야. 이러면 버티잖아. 죽는다고. 죽어요. 여러분. 당합니다. 뺏깁니다. 이거는 의지나 깡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뭐냐면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상황. 내가 당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시스템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뭘로? 가격으로. 이거 진짜 이번 구간에 이거 여러분들 잘 하시면 나중에 떼돈 벌어요. 여러분들 뭐 유럽 재정 위기 있었던 시기 리먼 사태, 그다음에 뭐 작년도 코로나 사태, 대폭락되고 대급락되고 툼에 나온 주식들 막 나온 다음에
어떻게 주식들이 터졌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시장 뭐 급락 나오고 최근 들어서 폭락하는 주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끝날 것 같잖아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대다수의 주식들이. 강남 주변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이 되고 주식들이 폭락을 하고 끝날 것 같잖아요. 이슈 쫓아다니면은 못 이겨요. 그냥 인간은 해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재의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그 분야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해결합니다. 리먼 해결하잖아요. 전쟁 해결하잖아. 다 해결해. 인간은 해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 조직을 움직이는 최상권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자금들, 그 자금들, 제가 이야기했던 게 60조 이렇게 움직였던 시장 자금에서 25조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기관 투자, 주식 시장에 이제 참여하는 뭐 기관 투자가들의 최소의 자금, 자문사의 일부 자금, 개인 투자가 일부 자금들.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고, 진짜 큰 자금들 있잖아요. 시장을 막 들었다 놨다. 정치권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환율시장,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지금 밖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밖에서 딱 기다리고 너희들끼리 놀고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애들 우리랑 같이 한번 판 만들어 쫙 가져가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이러면 죽는다. 다 죽어. 전멸당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피도 눈물도 없고요. 감정이 없으면 더 죽여버립니다. 악의적인 레포트를 나오고. 그래서 반대 매매를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시스템적으로. 예. 증권사나 기관 투자가나 자문사들이 돈 언제 제일 많이 벌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익 난다고 그 사람들이 돈 벌어. 그렇지 않아요.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폭발하고 거래대금이 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돈 제일 많이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시스템적으로 유리한 자리. 그러니까 돈 벌고 있는 흑자 기업을 밸류 자리에서만 사면 된다. 간단하지만 심플하지만 저의 철학도 담겨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슈에 별로 쫓아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만 하는 거니까. 이게 제가 올해 3월 달부터 꾸준히 여러분한테 이야기해드린 내용들이거든요. 코스피 지수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자리 방어되면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시간 끄는 거예요. 랠리 나오려면 직전 고점 돌파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반도체가 주도하는지 보세요. 요 구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일어서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계속 박스예요. 옆으로 시간 끌기. 그죠? 요거 무너지면 2940에서 60선까지 하방 오픈. 끝. 지수는 그냥 간단히 심플하게 열어놓으면 됩니다. 그때 되면 뭐 터지는 주식들 많이 나올 겁니다. 반대 매매가 지금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종목들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삼성전자 75,000원. 매수해야 되는 자리. 예, 그죠? 그 다음에 68,000원짜리. 이거는 시장이 반대 매매 그냥 작정하고서 이제 퍼뜨린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마지막 총알로 제가 좀 남겨놔야 되는 자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번 정도 매수할 거라고 하면 1차는 75,000원 밑에서 사는 거고, 그리고 이 자리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그죠? 삼성전자 적자 날 리는 없으니까. 적자 날려면 리먼급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죠. 그게 다예요. 다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랠리는 없는 거예요. 랠리가 나오려면 반도체 가격을 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야기해드리고 SK 하이닉스. 그죠? 하이닉스는 제가 106,000원 이야기해드리죠. 적자 나지 않으면 회복되는 자리. 계속 회복해주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시세가 안 터질까요? 반도체 가격을 안 건드려서. 제가 10월 달까지 반도체 가격 건들 수 없다고 했죠. 그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안전하게 투자는 할 수 있대. 랠리가 나오는 시점은 지금은 어렵다 이거예요. 근데 자금률이 좀 크신 분들은 이런 거 하셔야 되겠지. 불안한 거 하지 말고. 그죠? 자, LG전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가격 기억하십니까? 지금 139,500원인데 이게 급등 나오는 자리가 있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자리는 126,500원.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오면 하는 거고 안 오면 안 하는 거고 끝.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반등 시도합니다. 그래서 보면 LG전자는 TV 가전이잖아요. 그리고 애플카 이슈가 불거졌으면서 올라갔잖아요. 그죠? 애플카 이슈가 완전히 사라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애플카 이슈는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대지 말라고. 기대감 있었을 때는 불어도 되는데 지금 기대감이 많이 다운된 상태니까 뭐 그런 거 기대입니까? 애플카 꼭 그런 거 하면 진다고. 그래서 그냥 딱 현실적으로 이 기업이 딱 취할 수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죠? 스마트폰 버렸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뭐 있습니까? 맨날 적자나던 거. 그죠? 그러니까 12만 6,500원 이 밸류 자리예요. 이 자리 오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는 애플카 이슈가 엎어져도 상관없어요. 스마트폰 매각 철수에 따른 TV 가전으로 받을 수 있는 밸류입니다. TV 가전 삼성전자보다 더 잘합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잘하는 게 프리미엄급이 잘 팔리거든. 영업이익률이 TV 가전 11, 2% 정도 나와요. 삼성전자 7%대 나옵니다. 양은 삼성전자가 많이 팔지만 프리미엄급은 LG전자가 더 잘 팔려요. 아시겠죠?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기억나십니까? 네, 18,800원짜리 제가 기다리라고 했죠. 19,100원. 결국은 오잖아요. 이 자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린 지도 꽤 된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 알죠? 이 자리가 LCD. 그죠? 적자 나던 자리. 최근 들어서 LCD 가격 급락하고 하락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승폭 반납하는 겁니다. 감매도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저점을 의미하진 않지만 여태까지 24,000원대 안 사고 23,000원대 그죠? 안 샀던 분들 제가 그때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자리가 18,800원, 19,150원이었잖아요. 그 자리에 이제 온 겁니다. 그리고 주식들 가운데서 최근 들어서 좀 보이고 있는 게 솔브레인 보입니다. 얘는 29만 원. 반도체 소재 업체죠.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고. 2차 전지. 그죠? 배터리 소재 쪽 관련된 매출도 있습니다. 그건 한 10%. 반도체가 매출이 제일 큽니다. 60%.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소재가 한 25% 정도 되죠. 29만 원 자리가 솔브레인 기준가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 공략 가능한 자리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카카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었던 구간은 이때입니다. 언택트 가운데 주 종목을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이 추세가 무너졌던 자리, 이때 한 3% 빠지는 자리였었어요. 15만 원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자리는 12만 1,000원 기다려라. 그죠? 12만 1,000원 기다려라. 추세 붕괴되면 프리미엄 다 빼야 되니까. 그래서 저 자리는 카카오뱅크 상장전 밸류 아닙니까?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10조 이상의 그죠? 기업 가치 증가가 있었으니까 이 자리부터는 빅테크 규제 요 관련된 악재 알겠는데 요게는 이제 감해둔 거죠. 단기 반등을 노려야 되는 자리. 물론 이게 저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매 기준가는 아래쪽으로 하나 더 있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투매 기준가를 기다리는 건 좀 과도한 것 같고 12만 1,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요거하고 같이 이야기해드렸던 게 이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요 무너지는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자리가 35만 5천 원 기다려보자. 그죠? 35만 5천 원 자리. 그죠? 35만 5천. 이 자리도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 애매한 자리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감망. 그래서 급락하는 자리에서 제가 바로 급락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죠? 저 자리 오면 하는 거고 안 오면 안 하는 거예요. 매매가 신중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게임주 가운데 NC소프트. 그죠?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폭락하는 75만 원 막 대폭락 나오는 이 중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대 따라가지 말고 그죠? 기다리자고 했죠. 그 자리가 62만 원대, 3만 원대였어요. 이게 저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렇게 말씀 좀 드렸지만 근데 사야 되는 자리. 그죠? 리니지2가 나오기 전 자리. 매수 관점인 거예요. 뭐 홈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에도 해당하는 주식들 이런 건 할 필요 없다 이거죠. 동참할 필요는 없다. 카카오 게임즈 보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6만 9천 원대에서 7만 원 정도 보입니다. 이 자리. 요게 이제 감에도 구간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딘 때문에 이제 대박 나서 이제 랠리가 나왔었잖아요. 요것도 저도 한 뭐 9만 원, 8만 5천 원대 많이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이때부터 6만 9천 원을 계속 얘기했어요. 카카오 게임즈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6만 9천 대까지 기다려라. 실전에서. 그죠? 카카오,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오딘 출시되기 전에 밸류입니다. 지금 출시됐잖아요. 돈 벌잖아요. 일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6만 9천 원은 이제 감해도라고 이제 보는 거죠. 언택트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쪽 보면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27만 4,500원.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한 26만 원 선 정도에서 보호예수 물량 관련된 해제 요 물량들이 꽤 됩니다. 한 350만 주. 그 물량 때문에 최근 들어 좀 조정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반응을 좀 해줬죠.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CMO와 관련된 요 익스펙트가 좀 반영된 자리에서 반응을 했는데 지금 보면 SK 바이오 사이언스하고 삼성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게 랠리가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고점에서 버텨주는 정도의 흐름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녹십자나 그죠? 이 유한 양행 그다음에 이제 셀티른 이런 주식들이 좀 낙폭과되던 기술 반등 좀 시도하는데 여기서 좀 동저가 나와야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에 대한 관점 좀 동일하게 유지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종목의 흐름을 좀 주목해서 보세요. 여기서 기준 양봉이 세 개가 딱 나와야 대형주 쪽에 대한 자금 쏠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